이번 사연은 시아버지가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모실 것이라고 통보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통보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친정아버지가 멋지시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이고 신혼부부입니다. 양가 모두 서울에서 먼 지방이에요.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씩 보태주셔서 신혼집 장만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예요. 남편과 연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기적이랍니다. 며느리로 들어와서 시댁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에요. 저에게 심하게 잔소리를 하신다거나 구박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저에게 말할 때 말투가 많이 신경질적입니다. 시어머니가요. 시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는 편인데 저에게 좋은 말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분이세요. 친정부모님과 남편의 관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살갑게 대했고 저희 부모님도 남편에게 잘해주셨어요. 제 동생은 미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남편이 친정에 가면 잘해줍니다. 커피도 타다 주고 과일도 깎아주며 형부가 말하는 것에는 맞장구도 잘 쳐줘요. 남편은 처가에 다녀오면 기분이 너무 좋다고 늘 말했습니다. 양가 용돈을 챙겨드리는 것이나 안부전화 같은 것은 제가 주도해서 했습니다. 저도 한가한 사람은 아니라 안부전화는 주말에 보통 했어요. 주말에만 안부전화하는 것이 남편은 불만이었나 봐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부모님에게 안부전화하기를 바랬던 건지 주말에 양가에 안부전화를 할 때 남편은 제가 시켜야 안부전화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전화를 하면 저희 부모님과 살갑게 통화를 하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우리 사위 하면서 살갑게 대해주셨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제가 전화를 드려도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으셔서 살가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걸 핑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상대적인 거 아닐까요? 자기는 장인 장모님과 통화할 때 즐겁게 통화하는데 저는 자기 부모님에게 친근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양가가 멀어서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시댁에 가면 제가 좀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이 있다 왔어요. 시부모님에게 자연스럽게 말도 붙이고 친근하게 대하면 좋겠다는 말을 남편으로부터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늘 정색하고 계시는 시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남편은 제 성격을 탓하더라고요. 제가 부침성 있게 낯선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는 성격은 아니어도 사회성 좋다는 말 듣는 편이에요. 신혼이기는 하지만 오랜 연애 기간 때문에 시부모님을 뵌 지는 여러 해가 지났는데 남편은 한두 해 본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과 가족이 될 마음이 없는 거냐는 말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몇 년이 더 지나야 그게 되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솔직히 시부모님이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면박을 주듯이 반응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살갑게 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난 여름에 시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신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휴가를 맞춰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휴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휴가를 맞춰보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 자기도 알지 않냐고 했더니 해보지도 않고 바로 거부한다고 서운해하더라고요. 결국은 남편이 제 휴가에 맞춰서 둘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걸로 남편은 한 소리 하더군요. 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가지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휴가를 맞추란 말씀 자체를 안 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라고 딸 부부와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최근에 큰일이 있었던 것은 아버님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방에서 공직에 계신데 10개월 정도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주말에 남편과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시아버지는 지내실 곳이 필요하잖아요. 시동생은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은 누가 해주냐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통화 말미에 너네 집에 있으면 되지 뭐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은 방이 2개 있는 집이에요. 그때 2주 후에 시아버지는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알았어요. 남편은 이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게 뭐 하자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아버지 서울에 오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바로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동생 사는 곳이 시아버지 근무지랑 먼데 어떻게 하냐 묻더군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시길 바라는 거냐고 물었죠. 남편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으니 좀 더 지켜보자더라고요.
아버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저 작은 방을 내드려야 하냐고 물었어요. 제 말에 남편은 인상을 팍 쓰더군요. 다음날 남편은 시아버지 문제에 대해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 오시면 자식된 도리로 여기 와서 지내시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빙빙 돌려서 얘기했지만 요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집에서라도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남편은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건 우리 둘이 살 때 얘기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여기 와서 지내면 불행한 거야? 이렇게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그리고는 얼굴이 뻘겋게 상기되며 말하기를 지금 당장 아버지가 들어오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켜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선을 긋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딴 식으로 천박한 생각이나 하고 있었냐?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 생각이 있기는 한 거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가 어머님이랑 통화해서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 여기서 서울에 계신 동안 내내 있으려고 하시는 건지 지내실 곳을 구할 때까지만 있으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서울로 발령받은 것을 축하부터 드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이러면서 넌 네 걱정부터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더라고요. 남편 하는 말이 아버님이 저희 집에 와서 지내신다 해도 자식된 도리로 흔쾌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안 됐다. 우리 부모님은 며느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고 계실 거다.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일로 싸우고 싶지 않다. 대화로 협의점을 찾아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흥분부터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욕을 하더라고요. 욕하지 말라고 했더니 제가 생각하는 수준이 천박해서 욕을 안 할 수가 없답니다. 더 얘기를 하면 싸움이 커질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남편이 좀 진정된 것 같아서 다시 대화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서울로 와서 지낼 일이 있으면 나는 자기를 생각해서 부모님께 잘 말씀드릴 것 같다.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먼저 우리 집에 오실 생각 자체를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기 싫다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집 정리를 좀 하고 냉동실에 갖다 버릴 것들을 꺼내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의견이 안 맞아 감정이 상한 것은 상한 것이고 할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다 해버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할 말 없다고 하더군요. 대화하기를 거부했으니 나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이냐 물었거든요.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했어요. 남편 앞에서 있었던 일 전부 말하고 앞으로 계속 살지 이혼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 둘의 문제를 친정부모님에게 얘기한 것이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일을 결정해버리니 방법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내일 올 테니 일찍 자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은 우리 집에서 너를 힘들게 한 적이 있기라냐. 명절, 생신 이런 날 빼고 우리 부모님 서울 오시면 같이 모시고 밥 먹고 놀러 가는 정도밖에 안 했는데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다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언제 나를 가족처럼 대해준 적이 있냐고 물었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인상부터 쓰시고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한숨부터 쉬는 시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이냐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한 말투로 저랑 말이 안 통한다고 하고는 또 입을 다물어 버리더군요. 다음 날 저희 부모님이 저녁에 오셨어요. 남편이 저에게 서운했던 것들을 저희 부모님에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저와는 가족에 대한 관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그럼 이혼해. 저희 엄마가 아버지를 말리는데 저희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딸 똑같은 돈 줘서 집 얻어줬는데 왜 자네 마음대로 결정을 하나? 싫은지 좋은지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지. 우리는 서울에서 지낼 일이 있더라도 자네 불편할까봐 여기서 지낼 마음은 없다. 가족, 불편해하는 자네 편하게 있으라고 우리가 먼저 편하게 다가갔으니까 자네가 편하게 우리를 대하는 거지. 우리가 사돈들이 며느리를 대하는 것처럼 자네를 대했으면 자네가 우리랑 지금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나? 우리는 선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 자네가 처가를 편하게 느끼는 거지. 30이 넘었으면 이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생각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으니 더 이상 볼 것도 없네. 그냥 이혼하게. 남편은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호텔을 잡아서 그날 그곳에서 잤어요. 남편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내일 들어와서 차분히 다시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출근하고 저희 부모님은 오전 중에 내려가셨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자기를 혼나게 했다고 또 따지더라고요. 백날 얘기해봐야 안 될 사람이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혼인신고한 지 몇 달 안 되었으니 복잡할 것도 없이 서류만 쓰면 될 거라고 했어요. 며칠 후에 남편은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아버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 여기서 지낼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말라 하더라고요. 내 생각은 안 하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과 당신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집 팔아서 반씩 나누고 이혼하면 된다고 했더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빌더라고요. 분리하면 입 다물더니 지금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사과를 다 하냐고 비아냥대면서 우리는 그냥 이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짐 챙겨서 오피스텔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계속 들어오기만 하면 저한테 다 맞춘다고 하는데 좀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잘 지내라고 결혼시켜준 것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시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신다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사냐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도 남편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가족인데 이러시길래 나를 언제 가족으로 대해준 적 있냐고 했습니다. 내 말에 웃는 얼굴로 대답해 준 적이나 있냐고. 그런 게 가족이면 나는 그 가족에서 빼달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이대로 지내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더 지켜보다가 남편이 본인 잘못을 확실하게 알면 이혼하지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남편은 아집과 독선이 가득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주지 않으면 논리적인 설득 같은 것은 없고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만 하는 사람.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입 다물고 심리전 펼치는 유치원생 같은 아이놈이네요. 남편의 성장기를 인내와 함께 참아내며 살아야 할 것 같은데 30 넘은 아이놈은 80이 돼도 아이놈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